코로나 사태 이후로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1000명이 넘은 게 처음인데 와, 야, 이 그래프가 실화인가? 이게 올 초거든요, 코로나가. 1000명을 넘었어요. 이게 무조건 3단계를 지금 분위기로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단계밖에 방법이 없다. 3단계면은 셧다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칙적 셧다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는 거를 권고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10인 이상의 모임이 행사를 할 수 없고 웬만한 데는 다 문을 닫습니다. 하더라도 9시 이후로는 안 되고 이런 거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되고 학교 및 유치원 등교 수업 중단되고요. 공공기관 필수 인력 당연히 전원 재택근무고요. 민간 기업도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사실상 스톱이죠. 나라 전체가 스톱되는 셧다운에 가까운 일이 펼쳐지는데 이 와중에 굉장히 심각한 우리 미국을 보면은 야, 겨울이긴 겨울인가 봐. 22만. 그러니까 나 나라 안 망하냐? 우리 1000명 넘었거든요. 22만이요. 야, 10만 넘었다고 무서워하던 게 한 달 반 됐어요. 윈터 이스 커밍인 거죠, 진짜. 얘네는 지금 누적 확진자가 1600만이에요. 하루에 20만 명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1600만이면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인구의 5%가 이미 코로나 확진이야. 세계 초강대국 미국. 지금 더 늘어나고 있죠. 30만으로 갈 수 있어요. 0.06%씩 전 국민의 이게 코로나에 확진되는 나라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이 화이자 백신을 24시간 내에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긴급 사육 승인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뉴스예요. 왜 생각보다 큰 뉴스냐? 사실은 미국 전에 영국이 먼저 12월 8일 날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선언했어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전 국민한테 뭐 서구적 나라에서 국민적으로 시작한 적이 없었어요. 개발은 했지만 12월 8일 날 백신 접종을 선언을 합니다. 영국에서. 그러면서 얘기한 게 12월 8일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영자 신문에서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드디어 인류의 반격이 시작됐다. 야. 인류의 반격이 백신일 줄은 몰랐는데 인류의 반격이 시작된 첫날이 12월 8일이다. 세계 많은 언론들의 토픽이 이걸로 뽑혔어요. 인류 반격의 첫 순간. 첫 백신을 맞는 겁니다. 물론 뭐 소련이나 중국에서는 많이 맞았겠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 첫 백신을 맞는 할머니가 영국에서 등장을 했고 전 세계 카메라가 여기를 찍었고 이 장면을 지켜보다 의료진이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영국 여왕도 순번에 있다 그래요. 쫙 순번으로 뭐 남편 필립공을 포함해서 영국 여왕도 지금 순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신 접종 작전이 시작됐다. 이건 제가 쓴 거 아닙니다. For victory. 승리를 위해. 그리고 이날을 뭐라고 표현하는데 영국에서는 V-Day. 내년 4월까지 영국 성인을 모두 접종하겠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 V-Day라는 건 이거잖아요. 옛날에 처칠이 이걸로 유명했는데 여기서 갖고 온 게 V-Day인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것처럼 코로나의 전쟁의 승리를 이끈 V-Day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 카드를 준답니다. 이 사람은 백신을 맞았어요. 이 카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다른 세상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3단계잖아요. 백신 접종 카드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스타벅스에 들어갈 때, 커피숍에 들어갈 때 카드 내주세요. 백신 접종 카드를 띡 찍어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면역 여건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야, 잠깐만. 회사 갈 때 혹시 찍을 수도 있어.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디 갔을 때 지금 백신 접종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뭐 QR코드 확인하잖아요. 뭐 쳐서 내 백신 이력 같은 거 뚝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만약에 백신이 무서워서 못 맞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판 신분제도냐? 이게 백신이 통행증이냐?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은 빠르니까 접종 확인 어플리케이션도 등장하고 있어요. 여행 갈 때 쓰겠다 이거죠. 나는 말이야 백신을 접종했단 말이야 하고 여권 주문서 같이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저 나라에 들어가려면. 실제로 지금 뭐 영국의 보건장관은 강제하진 않겠다지만 민간업체나 다른 나라들이 접종카드를 통행증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날이 올 수 있고 야,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는 이런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전국민 대상의 초유의 백신 접종 프로젝트인데요. 접종 여부가 증명서로 되어서 나오고 내년 4월이니까 정말 단기간입니다. 4개월에 이 영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전 인류 수준에서 반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주사가 등장을 했어요. 전 인류가 70억입니까? 뭐 다 맞진 않겠지만 대다수 인류가 맞아야 되는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대 접종 프로젝트? 그 D-Day가 지난 12월 8일에 시작했어요. 야, 이게 전 인류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거의. 뭐 웬만하면 이러면 안 맞으면 만약에 회사를 못 온다. 증명을 못하면은 뭐 방송국에 못 온다. 증명을 못하면은 야구 응원하러 못 온다. 뭐 이러면은 그런 사회가 되는데 뭐 과학적인 거니까.
근데 문제는 제발 백신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이 잠깐 음모론적으로 보면 이런 게 떠오르죠. 그 유명했던 영화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매너 맥스맨의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비슷하게 무료 인터넷을 해주는 유심을 전 세계에 배포하죠. 이 나쁜 아저씨가. 이게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10억 개를 배포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유심을 받았다가 세상이 망할 뻔합니다. 저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었죠. 물론 백신은 그런 게 없지만 전 세계가 동시에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영화에서는 저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어서 세계를 망할 뻔했는데 물론 안 망하죠. 왜 안 망했냐? 영화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어요. 영화를 보신 분 압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했는데 그 회에서 절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안 망해야 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나쁜 놈들만 망하고 지구를 구하는 게 우리 매너 맥스맨, 킹스맨의 줄거리가 되는데 야 이거 비슷한 건 아니죠. 저런 이제 전 인류적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고 영국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내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퇴치 백신 접종 작전이 시작이 됐어요. 아마 24시간이니까 월요일 날부터 미국에서도 드디어 D-Day, 백신 접종 D-Day가 시작이 될 것 같고 미국에는 지금 코로나 백신 배송 대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신을 전국에 펼쳐야 되는데 이게 뭐 영하 70도에서 뭐 보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육군 대장이 이거를 책임지고 전국에 배송을 하는데 이 작전명이 초고속 작전입니다. 프로젝트명 초고속 작전. 그리고 이 백신을 이 운영한 이 대장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끝이 시작됐다. 야 표현 멋져요. 표현 멋져. D-Day죠. 이 D-Day가 드디어 이제 월요일부터 아마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야, 이 영화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우리 어렸을 때는 야 이거 인류의 반격은 이거 아니었나 이거? 야,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게 그 여기다 대고 따다다다 쓰는 게 인류의 반격이라 시작됐는데 뭐 알고 보니까 인류의 반격은 이딴 게 아니라 이거였죠. 야 이거 미처 몰랐습니다. 아 영화 다시 만들 걸. 아 영화를 지금 와서 만들었으면 아마 이거를 맞으면서 인류의 반격을 얘기했을 텐데 물론 좀 무서워하는 분도 있어요. 부작용 같은 거. 그래서 접종이 의무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의무화는 아니지만 야 그거를 접종을 맞았다는 거를 어떤 자격 같은 거를 부여해버리면 이거 안 맞고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영국에서는 지금 뭐 첫날에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알레르기 반응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알레르기 반응이 한 2명 정도 지금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특별하게 뭐 나온 뉴스가 없는데 지금 이제 살펴봐야겠죠. 다음 주는 미국, 캐나다도 이제 시작하고요. 저 지금 뿌리고 있는 화이자 백신을 만든 요 바이오엔테크 부럽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창업자 아저씨들은 지금 수십조 부자가 됐고요. 가끔 인터넷에 이런 떡밥이 있어요. 가끔 예를 들면 이런 거 바른손이 저 바이오엔텍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신문기사로도 봤어요. 그래서 야 바른손이 정말 대박인가? 하고 가서 제가 봤는데 주식 1800주가 있다. 127달러 15억. 야, 주가를 움직이기 너무 작게 들고 있잖아. 야, 15억이면 좀 돈 많은 개인도 들고 있겠다, 이건. 하여튼, 그냥 찌라시라고 그냥 봅시다. 뭐, 그냥 그럴 수 있고요. 뭐, 이거 뭐, 특별히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사실은 아까운 건 있었어요. 예전에 미래에셋대우가 저 바이오엔텍에 초기 투자를 했습니다. 비교적 초기 투자. 근데 문제는 이게 펀드다 보니까 한 2.5배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어. 그게 4월 16일. 아이고 아까워라. 야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진짜 눈물나게 아깝습니다. 저 거의 1000억짜리였죠. 여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에서 지금 팔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127억. 여기서 한 200억 번 거니까 이걸 다 들고 있었으면 거의 뭐 지금 1000억이 났을 텐데 뭐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굉장히 아까운 상황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D-Day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년 2월 3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는 화이자 건 아니고 마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으로 언제냐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고 화이자 것도 어느 정도 뭐 계약은 됐다는 것 같아요. 뭐 한 사에 몰빵하진 않겠지. 정부도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뭐 얀센 아마 전부 다 계약을 할 텐데 뭐 이런 뉴스들은 가끔 나오죠. 우리나라가 주로 계약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이거 빨리 되는 게 좋은 건지 늦게 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되면은 코로나 안 걸리는 분들이 생겨서 좋은 거고 그렇다고 빨리 하면은 또 부작용이 생겼을 때 같이 고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약간 늦어지는 게 빨리 되는 게 좋은 건가? 빨리 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곧 D-Day 끝이 시작되는 순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장 현대에 들어서 1900년대 이후로 가장 커다란 대규모 프로젝트 인류 프로젝트잖아요. 인류 프로젝트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얘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인류의 반격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터미네이터 같은 걸로 이런 게 반격이었는데 요걸로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머스크 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뭐 뉴럴 링크 프로젝트라면서 AI 같은 애들이 저런 터미네이터가 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쟤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터미네이터가 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류 머리에다가 이걸 박아서 질 바에 내가 개가 되겠다. 그쵸.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내 머리에 박아서 내가 개가 되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로 인류의 어떤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인류의 반격을 이용한 백신이 아니라 이걸로 했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모 기업도 인류의 반격, 인류의 승리에 한 발짝 숟가락을 얹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그게 어디냐? 터미네이터가 빠바바바바박 막 쏘고 있을 때 터미네이터를 깜짝 놀라게 해줄 인류의 반격 수단은 무엇이냐? 우리 머스크 형은 머리에 꼽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 예로 갔습니다. 까짓 거 그냥 승부로 가는 거죠. 우리 현대 형님들이 인수하셨죠. 얘네 인수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로봇 회사 인수했습니다. 이거 거의 1조짜리 인수해서 싸울 때, 야, 무슨 이걸 꼽기는. 가서 내 대신에 얘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원투 펀치를 날리겠다는 이런 놀라운 원대한 비전으로 우리 회장님이 취임 후 첫 대규모 MA, 인류를 위한 로봇계 만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대금은 8천억, 9천억 하는데 전체 회사는 한 1.2조 정도 평가해서 사왔습니다. 처음 빅딜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D-Day 때 터미네이터와 싸우는 그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싸우는, 자, 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인디펜던스 데이를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 뒤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지분 80%인데 회장님이 개인 돈도 넣었어요. 2,300억을 넣어서 지분을 개인이 20%를 가져가고 전체는 1.2조. 소프트뱅크도 한 20% 갖고는 있습니다. 원래 소프트뱅크 거잖아요. 손정희 아저씨 건데 손정희 아저씨한테서 사오는 거죠. 1번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사오는 건데, 손정희 아저씨는 20% 이제 풋옵션, 팔 수 있는 옵션을 갖고 20% 갖고 나머지 80% 이상을 현대차가 가져옵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저 로봇 만드는 회사가 돈을 잘 버냐? 택도 없죠. 돈 따위는 버는 회사가 아니고요. 자, 지구를 위해서 싸우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그 왜 옛날에 국회의사당 뚜껑 열리고 거기서 막 뭐였냐, 로버트 태권브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있는데 돈은 안 벌죠. 돈은 당연히 안 벌어요.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자예요, 적자. 이게 1,000억씩 적자가 나요, 1년에. 매출액은 없어요. 이거 이 정도면 없는 거지. 1조짜리 회사가 매출액 90억을 얻다 써. 사실상 없는 회사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혹시 모르실까봐 이거 다 아시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요거 했던 회사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추억을 가다듬으면서 보시면, 자, 우리 터미네이터하고 싸울 우리 형님들, 요거 하던 바로 그 친구, 바로 그 친구가 이제 현대 겁니다. 자, 이제는 현대 거고요. 한국산입니다.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자, 이제 마데 인 코리아고요. 자, 요거 몇 개 더 있죠. 요즘에는 조금 더 발전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싸우러 가야 되잖아. 쟤들이 등장했을 때. 그럼 어떻게 싸우러 가냐? 이렇게 갑니다. 너 나와. 싸우러 가는 거죠. 자, 이제 이 코리아 거야. 마데 인 코리아. 마데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 같다. 야, 이거 무서운데. 야, 이거 몽둥이 들고 가는 거죠. 몽둥이 들고 찾아가는 그날 가운데 태극마크 달고, 자,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얘들아 나왔다 하고 오는, 아, 좋습니다. 비슷하고 계속 뭐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가서 애들을 이제 후드로 패겠다라는 이런 원대한 꿈을 품고 있는 회사고, 아, 좋습니다. 저 회사를 이제 사온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광고, 자, 이런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길. 옛날 모습은 잊어버리고, 아, 좋습니다. 자, 앞광고, 뒷광고 없고요. 예. 인류 전사. 자, 좋습니다. 진짜 광고 없는데 진짜 광고 같다. 이거 제가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인류 좀 저렴해 보이는 건 착각인가? 야, 갑자기 로봇가 좀 왠지 싸 보인다 그러면 안 되고. 왠지 만화책에 나오는 뭐 그런, 여기 로봇 태권브이 날아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인류의 전사를 우리 현대차, 우리 꼬레아의 기계로 사왔다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가 또 이 로봇 강아지도 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로봇 강아지 있는데 유명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강아지. 예. 요걸 아주 유명한 로봇 강아지죠. 요거를 어디다 쓰냐? 저걸 어디다 쓰려고 샀냐라는 그런 게 많이 등장을 해요. 제가 어디다 쓸지도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현대차에서 나왔던 현대차 컨셉트카입니다. 유명한 카예요. 엘리베이터라고 써있죠. 현대차가 이런 걸 만들겠다. 야, 거미 아니냐? 장난으로 만든 거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컨셉트카입니다. 자, 와, 누가 보더라도 아까 걔랑 비슷한데, 현대차가 선보인 컨셉트카입니다. K카죠, K카. 아, 좋습니다. 자, 어디에 쓸지는 안 봐도 뭐 뻔히 보이고요. 야, 근데 제가 저 차를 보면서 느낀 거는 좀 멀미나지 않을까? 아니, 차가 이렇게 가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야,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있는 사람은. 야, 저거 이게 아래 위로 흔들릴 텐데 꽤 흔들릴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기술이 나오겠지. 뭐 멀미가 좀 나올 것 같긴 하지만은 뭐 우리 뭐 케이크 하는 뭐 그런 거는 뭐 전혀 뭐 고민할 필요 없고요. 물론 게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런 거 만드느냐, 사실 이런 것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의 상하차의 어려움을 대신하고자 저희가 특별히 만든 K 상하차, K 상하차 좋습니다.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K 상하차,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명한 또 물류센터 로봇이에요. 상하차 아르바이트가 없어지는 건가? 뭐 저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현대차가 이제 쟤를 샀기 때문에 물류 로봇 시장도 진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현대차는 도대체 왜 터미네이터하고 싸우려고 하는가? 얘들을 도대체 왜 샀을까? 얘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동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죠. 뭐라고 주장하냐? 우리는 이동하는 회사다. 이동, 이걸 영어로 모빌리티라 그러잖아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로 가겠다, 이거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 이동 관련된 로봇과 기계를 산다고 보면 되고, 이동과 관련된 거 현대차가 내세우는 것도 많이 있죠. 이거 날아다니는 거, 그것도 이동이죠. 공중이동, 파브라 그러죠. 2025년부터 등장을 한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게다가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이게 뭐냐면은 내리는데 착륙장, 이거를 도심에다가 만들어서 착륙을 한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여기 입구입니다. 출구. 이렇게 출구하는, 문어 아니고요. 출구하는 대로 만들어서 도심 곳곳에 착륙장과 모빌리티 연결 환승 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너의 미래와 비전이 뭐냐 그랬을 때 보여줬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공중에 얘네가 날아다니다가 여기에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차로 통해서 일로 나가고요. 여기는 뭐 로봇 개가 걸어다니겠죠. 그리고 누가 와서 뭐 상하차 해주고 계시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얘는 또 날아다니고, 요런 거를 도심 곳곳에 만드는 거를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의 집합체로 만들겠다는 게, 한마디로 조금 좀 자기네들 표현으로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혁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저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자동차의 50%, 개인 항공기 날아다니는 거 30%, 로보틱스 20% 이렇게 그룹을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선언만 했지 실제로 저렇게 돈을 쏟아 부을진 저도 몰랐어요. 야, 진짜 사는구나. 이게 1조랍니다, 1조. 야, 이게 말로만 하고 좀 멀리 볼 줄 알았는데, 와, 진짜로 생각보다 급박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인력 모시고 뭐 이러는 거야 당연했는데,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실은 이게 구글 거였잖아요. 구글이 샀어요, 2013년에. 구글이 만든 건 아니고, 원래는 뭐 교수님들이 만든 거죠. 교수님들이 만든 회사를 구글 2013년에 샀는데, 자꾸 돈만 먹고 뭐가 안 되니까 이거를 팝니다. 2017년에 손정희 형한테 팔아요. 근데 이게 얼마에 팔았는지가 잘 안 나왔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관심이 없었으니까 팔았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당시의 뉴스로 1억 달러라는 썰이 있어요. 물론 추가 증자 같은 걸 조금 했지만, 야, 그러면 추가 증자를 했다고 쳐도 이거 2천억인데 우리 얼마에 샀냐면은 1.2조에 샀거든요. 역시 정희 형은 장사를 잘하세요. 역시 그 장사를, 물론 이제 추가로 돈을 얼마를 더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희 형이 손해를 볼 리는 없을 것 같다. 아, 우리 역시 소니 형이에요. 장사를 상당히 잘했고요. 그래서 손정희 형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뭐 미래라며, 뭐 AI가 미래고 뭐 로봇의 미래고 뭐 4차 산업혁명 미래라며 왜 팔았냐? 그랬더니 이분은 확실히 기업가가 아니라 투자가라는 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가는 저렇게 미래를 보고 기업을 사는 거고, 투자가기 때문에 석 달 안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유튜브 하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야, 석 달 안에 제약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늘렸다. 아, 그래서 얼마를 현금을 늘렸냐? 그러고 보니까 올해 소프트뱅크가 엄청 팔았어요. 이 T모바일 스프린트하고 합병한 거 미국 통신사도 팔았거든요. 200억 달러, 22조. ARM도 팔았잖아요. 거의 50조. 게다가 지금 저것도 1조.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올해 지금 다는 아니죠. 얼마의 자산을 만들었냐? 90조 가까이를 만들어놨어요.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어떤 재앙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을 뿐이다. 쇼패팅인데, 야, 이러다가 롱장 오면은, 하여튼 뭐 쇼패팅을 과감하게 했으니까 빅숏을 맞추겠다는 거죠. 역시 그 투자가는 생각하는 게 이 기업가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88조 현금을 준비한다. 최악의 상황이 뭐냐? 백신을 낙관하지 말라는 거죠. 전 인류적 프로젝트로 지금 D-Day의 끝이 시작됐다라고 막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너희들의 그 낙관과 다르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88조 현금 있다. 야, 이 너무 음모론 아닌가? 야, 형 너무 음모론인 것 같은데. 이거 유튜버가 진짜 할 소리 같은데. 하여튼 뭐 아마 루빈이 형하고 통화를 해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 친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친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쪽에 좀 투자를 뭐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고, 그거랑 다르게 우리 현대차는 지금 와, 이 정도로 돈을 현대차가 빠르게 많이 쓰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은데, 얼마 전에 사실은 뉴스였던 앱티브 기억나시죠? 자율주행사하고 2조를 넣어서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모셔널
지금 출범했어요. 자율주행의 오로라라는 데다가 또 돈을 넣었죠. 돈을 넣어서 여기다가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 오로라가 얼마 전에 우버의 자율주행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한 4천억 정도에 인수해 갖고 와서 사실상 자율주행에도 모셔널하고 오로라를 통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저것도 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샀고 5년간 100조를 투자하겠다, 1년에 20조씩 하겠다. 물론 이건 기존 투자분이 많겠죠. 원래 해야 되는 투자분이 많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선언하고 있는데, 손정희 형은 2달 아니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서로 뭐 생각하는 게 다른 거고. 자, 여기에서 잠깐 현대차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이 계실까봐 얼마 전에 CEO 인베스터데이라고 CEO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 글로벌 전기차에서 지금 우리가 현대차 입장이, 현대차가 한 5.6% 3위까지 올라왔다, 앞으로는 MS를 10%까지 늘릴 거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2025년에 자체 전고차 배터리를 시범 양산하겠다, 2025년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03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년 내로 전고체 배터리라 그러면 사실 뭐 꿈의 배터리 그러잖아요. 지금 배터리는 액체 배터리인데 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 지금 액체 배터리는 핵심 기술이 이미 확보했다. 전기차 밸류체인을 내재화하겠다. 현대의 모비스가 아니라 현대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소리인가. 하여튼 뭐 이런 배터리 대부분의 기업들은 같이 합니다. 사실은 배터리 전문 회사하고 화학 기업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개발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나온 게 얼마 전에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5분에 500km 가겠다. 꿈의 배터리다. 그것도 내년에. 너무 빠른데. 여기는 조금 뭐 이렇게 앞서서 말하는 게 좀 인기인 것 같은데, 그것도 내년에. 지금까지 토요타는 사실은 전기차에서는 별 그게 없었는데 한 방에 역전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전고차 배터리를 만들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니들은 지금 리튬이온 열심히 하겠지. 한국, 중국은 이거 해라. 우리는 잽싸게 이걸 하겠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화학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토요타가 그렇게 앞서 나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소리는 치고 있어요. 한 방에 역전하겠다. 뭐 1000개를 뭐 관련 특허다 한 방에 역전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뭐 토요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화학기업도 그렇고 뭐 배터리 전쟁은 진행 중인 것 같고, 이게 전 세계 자동차 모든 업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폭스바겐도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얘기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2025년 얘기하고 있고요. 뭐 BMW도 2025년, 2026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사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언제로 얘기했냐, 2022년 말에 내후년 정도에 레벨 3 손대고 갈 정도의 자율주행이 나올 것 같고, 4, 5단계도 곧 뭐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확히 뭐 모르겠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가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뭐 모비스가 반도체 부분, 지금 기업들의 합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현대 모비스에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쪽에도 뭐 자체적으로 내부에 있는 자회사들을 이리저리 위치를 바꾸고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뭔가 지금 새로운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고, 정말로 이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오게 된다면은 아마 지금 손정희 아저씨가 실패자가 되고 현대차가 승리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좀 빨리 오기를, 그래서 현대차 주주님들 대박 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D-Day 끝장이 시작됐을 때 미국은 자기네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백신을 맞추면서, 자, 우리는 앞으로 이게 왔을 때 좋습니다. 자, K전사, K로봇은 자, 이제 한국의 마크를 달고 시작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